컬링 믹스더블 국가대표 김지윤, 문시우가 세계 믹스더블 컬링 선수권 대회 예선 라운드 로빈 A조 1차전에서 연장 끝에 러시아 컬링 연맹을 6대5로 꺾었습니다. 이 대회는 2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24일까지 열리는데요. 7장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의 주간 MLB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광현과 김하성의 투타 맞대결 이야기. 이거 한국 내에서 벌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네. 투타 맞대결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네, 17일 날 이 페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고의 원정 경기에 김광현 선수가 선발 등판을 했는데 마침 또 이날 김하성 선수가 출전을 했죠. 그러면서 김하성 상대로 해서 첫 타석에서는 김광현 선수가 삼진을 잡아냈죠. 그런데 다음 타석에서는 볼넷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그 볼넷 이후에 직후에 강판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무승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두세 타석 정도 김광현 선수가 오래 던지면서 김하성과의 결과가 좀 많이 이어졌으면 했는데 3과 3분의 1이닝 만에 4실점을 하면서 좀 일찍 강판이 됐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가 또 이 경기에서 결국은 2타수 무안타이긴 했지만은 그 볼넷을 2개를 얻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8회 말 같은 경우는 볼넷으로 나간 다음에 이 통산 도루 저지율 40%의 이 전설적인 포수죠. 이 야데르 몰리나를 상대로 해서 2루를 훔쳐서 이날 시즌 3번째 도루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대결에서는 누가 이긴 겁니까? 이 정도쯤 되면 흔한 말로 무승부죠. 무승부. 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타석 가서 결판이 났습니다. 네. 결판이 안 나고 아쉬운 승부였습니다. KBO 리그 출신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MLB에서의 투타 맞대결 꽤 오랜만이죠? 네, 이게 한 2년 만의 일이고요. 그 2년 전에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당시에 그리고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맞대결을 하고 나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오승환 선수와 강정호 선수 그리고 류현진 선수와 황재균 선수 그리고 류현진 선수와 강정호 선수 이렇게 거의 매년마다 대결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작년에는 없었고 모처럼 만에 이 한국인 선수들끼리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두 타석의 대결 참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됐었을지 상당히 흥미롭게 많은 팬들이 지켜봤습니다. 김광현과 김하성의 투타 맞대결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동안. 그렇죠. 이제 그 김광현 선수의 소속팀이었던 SK는 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이제 맞대결한 경우도 꽤 많았었고 이 두 선수 다 KB리그 경력이 많다 보니까 맞대결 기록도 많습니다. 통산 30타수 10안타, 타율 3할 4푼 3리에 볼넷 하나니까 일반적으로 3할 넘으면 타자들이 잘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김하성 선수가 좀 강했다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두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직전 시즌이었던 2019년 시즌 같은 경우는 12타수 6안타로 김하성 선수가 5할을 기록할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좀 강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 김광현 선수가 김하성 선수 상대로 해서 KBO 리그에서 삼진 5개를 잡았는데 이 안타를 많이 치기는 했는데 홈런이 없어요. 그리고 그쵸. 장타도 2루타 1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단타이기 때문에 좀 이 기록도 상당히 좀 이 흥미롭게 볼 그런 어떤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김광현 선수가 참 아쉽게 3과 3분의 1이닝 밖에 못 던졌단 말이죠. 이 갑자기 무너진 겁니까? 그렇죠. 이 김광현과 김하성 대결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볼넷은 단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만큼 제구력이 좋은 선수인데 이 3루수인 아레나도의 실책 이후로 좀 김광현 선수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난 경기 때도 이 아레나도의 수비가 좀 아쉬웠는데 저는 그 경기장 백스톱이라고 불리죠. 그 이제 홈플레이트 뒤에 있는 관중들이 이렇게 막 흔들면서 김광현 선수를 방해를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김광현 선수가 오늘 말고도 전반적으로 이닝 히터의 면모는 좀 부족했어요.
6경기에 등판해서 단 한 번도 6이닝 이상 투구를 끌고 가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24일 날 신시내티전 5와 3분의 2이닝이 최대였고 5회 이전에 강판한 경우도 절반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닝별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게 내내 잘 던지다가 4회에 들어와서 볼넷 2개 안타 하나 맞은 게 지난 몇 시즌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샌디에고전에서도 볼넷 3개랑 안타 하나 급작스럽게 내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투구수가 많아져서 김광현 선수 타석 때 이제 대타로 바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이야, 참 김광현 선수가 네. 자기가 좀 흔들렸다는 게 판정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루방해 상황이 이제 중간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광현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주루방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루에서 세이브 됐다. 뭐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감독님이 나와서 항의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다라는 이 멘트가 있었습니다. 또 앞서서 이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한 공도 볼로 판정이 돼서 멘털이 흔들렸다.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좀 사실 이런 판정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민감하기는 한데 그렇죠. 또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을 만큼 많이 좀 아쉬웠던 그런 어떤 이 느낌을 또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도 사실 이번 이 김광현 선수의 패배가 개인적으로는 또 선발 투수로서는 첫 번째 패배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좀 부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눈길이 갔던 멘트가 300승 투수도 150패를 당한다. 오늘 처음 졌는데 이제는 부담을 덜고 즐기는 야구를 하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해서 좀 눈길을 모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 판정에 대해서 혹은 이제 자기 팀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불필요한 코멘트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어쨌든 네. 자기 감독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근데 그 당시 마차도의 주루 플레이는 주루 방해가 맞아요. 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주루가 자연스러운 주루 상황에서 일어난 충돌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영상을 보면 마차도 선수가 멈췄다가 이렇게 이제 그 야수들을 공격하러 가는 듯한 그런 모션이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주루 방해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한테 나왔어야 했다, 어필했어야 했다라고 공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 심판 존에 항의하는 거를 벌금을 매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기 네. 때문에 다행히 우리 기자들 상대로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지 기자들 상대로는 내가 감독님이라도 투수를 바꿨을 거다 이렇게 약간 좀 정제된 멘트를 네. 했더라고요. 네. 근데 김하성 선수가 말이에요. 네. 좀 타율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지금 이제 선발 기회를 최근에 계속해서 얻고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콜로라도의 경기에서 이 6회 말 네네. 이 세 번째 타석에서 1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시즌 이제 10타점째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은 오늘 경기까지도 해서 시즌 타율이 2할이 안 됩니다. 1할 9푼 5리거든요. 1할 타자입니까? 네, 지금 이 페르난도 타티스 어허. 주니어가 이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고 나서 지금 주전으로 계속해서 뛰고 있는데 조금 더 이 타석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좀 과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1할 타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발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수비 덕분이죠. 샌디에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하성 선수의 수비만 모아놓은 영상이 업로드가 됐는데 업로드한 지 16시간 만에 구단 전체 영상 중에 3위. 조회수 3위를 기록을 그래요? 했고 찾아봐야겠네. 네. 인기 급상승 영상에서 6위에 등재돼서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제작을 가끔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이 김하성 선수가 2루도 뛰고 3루수로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유격수도 나오고 팬들의 반응이 어메이징하다. 새 포지션 어디에서도 다 편안해 보인다. 그리고 샌디에고 종신 계약하자. 그러니까 1할 타자에다가 대야 유틸리티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사랑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김하성 선수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김하성 선수 쪽으로 공이 가면 그냥 뭐 편안한 거죠. 네, 거죠. 지금 따따따닥. 네. 이 영상을 보면요. 그러니까 저도 오전에 이걸 봤는데 네. 한 4분 52초 되거든요. 네네. 꽤 많습니다. 네. 그 분량이. 잘한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렇죠. 대부분이 뭐 아주 나이스 캐치, 뭐 여러 그런 어떤 포구, 그러니까 잡아서 또 이게 던지는 동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뭐 몸을 날려서 이렇게 잡는 동작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 몰려 있거든요. 김하성 선수의 참 이 수비와 관련해서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할 정도로 참 잘 만들었던 영상이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 샌디에고 팬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샌디에고가 지금 잘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긴 하지만 반 게임 차밖에 나지 않는 2위이기 때문에 언제든 선두로 치고 갈 수 있고 이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팀 평균 자책이 유일하게 2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 그 포스트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마운드가 안정적인 팀은 타선은 뭐 오르락 내리락 있을 수 있지만 마운드가 탄탄하면 꾸준히 성적을 유지한다 이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안정감 있는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지만 선수는 아주 화려하게 복귀를 했더군요. 네, 어제 새벽이었죠. 이 뉴욕 매치와의 경기에 3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을 해서 참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4타수 3안타 경기 펼쳤고요. 특히나 저는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 게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어제 경기가 올 시즌 첫 번째 경기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올해 첫 번째 이제 받은 그 공을부터 네네. 바로 타격을 해서 네. 바로 그거를 또 안타로 날렸습니다. 맞아요. 오자마자. 그렇죠. 오자마자. 네, 오자마자. 그러면서 또 타점까지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템파베이가 7대1로 이기는데 기여를 했는데요. 네. 이 최지만 선수가 사실 템파베이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1루수 이 주전 1루수가 계속해서 지금 뭐 공백도 생기고 네. 여러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최지만 선수가 아주 화려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아주 한숨을 던 그런 상황이 됐고요. 최지만 선수 개인도 아침부터 몸 상태가 좋아서 설렜다. 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상당한 자신감을 안고 초구부터 이 안타를 친 그런 모습을 보면 올 시즌에 참 어떤 활약을 또 최지만 선수가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됐습니다. 사실 이 최지만 선수 하면 장점이 페스티벌에 강하다는 거였는데 작년에는 이 페스티벌 상대 타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됐는데 특히 마지막 타석에서 뉴욕의 마무리인 디아즈를 상대로 98마일의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굉장히 빠른 볼을 그대로 잡아당겨서 라인에 바로 맞고 떨어지는 2루타를 치는 거 보니까 이번 시즌에는 장점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최지만 선수한테 뭐 투수들 공은 그냥 피칭 머신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퓨 날라. 왔네 빵 치고. 자, 하지만 이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류현진 선수 네. 다음 등판 일정 어떤가요? 보스턴전에 선발 등판하게 됐는데 상대 선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죠. 지난 21일 날 4월 21일에 맞대결을 했는데 이날 졌습니다.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에두아르도. 네. 6이닝 2실점, 류현진이 보기 드물게 5이닝 4실점이라는 꽤 많은 실점을 했죠. 네. 젠더 보거치에게 3런을 허용했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력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해야 같습니다. 됩니다. 네. 뭐 팀 순위가 지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경쟁 위에서도 꼭 이겨야겠습니다. 지금 토론토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이제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물론 지금 토론토, 보스턴뿐만 아니라 지금 최하위 볼티모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팀들이 지금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토론토가 이제 10연전을 이제 그 앞으로 그렇죠. 보스턴과 3연전, 템파베이와 4연전, 뉴욕 양키스와 3연전 이렇게 네. 지금 10연전이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 10연전이 전반적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순위 경쟁 구도에 아주 큰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스케줄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이 출발선에 있는 경기가 바로 이 내일 보스턴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이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잘하겠죠. 우리 그렇죠. 베테랑 선수. 네. 자, 보스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보스턴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 달리기에 지금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 비결에는 타선에 있는 것 같아요. 라파엘 데버스, 제이디 마르티네즈, 젠더 보거치 같은 이 홈런 타자들이 연이어 나오는 타선입니다. 결국 류현진 선수도 지난 등판 때 보거치에 3런 허용한 게 좀 아쉬웠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등판에서도 결국 장타를 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홈 경기에서 등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바람이 많은 구장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맞바람 뒷바람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가장 돋보였던 팀은 어디였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의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네. 꼽고 싶은데요. 최근에 10경기에서 이 성적이 8승 2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에 올라 있고요. 지금 득점과 실점의 차이가 플러스 61인데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공수의 어떤 탄탄한 전력을 지금 활용해서 지금 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제가 이 팀을 꼽아봤습니다. 화제가 됐던 선수나 이슈들이 있으면 조금 더 짚어주시죠. 저는 이 오타니죠. 역시 지금 홈런 1등입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선발에서도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메이저리그는 MVP를 타자한테만 주거든요. 투수는 싸이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오타니가 MVP를 탈 수도 있겠다. 싸이 영상까지 타면은 MVP랑 싸이 영상을 동시에 타는 이런 보기 드문 경우는 기록 아닌가요? 거의 없는 기록으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진짜. 홈런의 영향가도 굉장히 높은 지난 경기에서는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 투런을 쓰는 정도로 대단합니다. 굉장히 영향가 있는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타니가 MVP랑 싸이 영상 석권도 가능할까 이런 게 현재 좀 약간 이슈거리죠. 김재환 기자. 네. 오타니는 투수입니까 타자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투수죠. 네. 네, 투수였는데 지금 워낙 올해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투타를 다 하고 있는 그냥 멀티플레이어다. 사실은 일본에서는 투수가 더 보여준 게 많았는데 네. 일본의 그 레전드이자 우리나라의 레전드인 장원 선수가 오타니는 타자에 전념해야 한다.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라는 했는데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 좀 실링을 알아본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야,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가 또 네.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로 주간 MLB 마무리하고요. 올림픽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그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소식 전하는 올림픽 리포트 이어집니다. 첫 소식은요, 스포츠 말고 약간 의학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PD는 백신을 접종하셨나요? 어제 밤에 어제 오후에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8시간까지 문제 없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밤이 되자 제가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엄청난 오한과 몸살이 올라오면서 이거 지금 진짜 준비하고 계신 분, 대기하고 계신 분들 이거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거짓말처럼 아침이 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낫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옷만 좀 두껍게 껴입고 이제 약이라든가 잘 드시고 주무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또 오후 되니까 또 살살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맞지는 않았지만 네. 그 지난주에 이제 도쿄올림픽 출장 가는 이제 동료 기자들이 접종을 했더라고요. 근데 접종한 그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꽤 고생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뭐 고열에다가 뭐 좀 약간 몸살 기운이 있었다고 해서 네네. 약간 좀 뭐 겁도 나고 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뭐 과정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정현호 PD가 꼭 이겨냈으면 갑자기 와병 소식을 이겨내죠. 뭐 백신 맞았네. 네. 뭐 젊은 분들한테 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또 20대니까 그렇죠. 네, 정말 미혼 있고. 예. 네. 오늘은 수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수영 대표팀 선발전이 어제 끝났는데 저 네. 황선우 선수 이거 봤어요. 황선우 선수 참 대단했죠. 지난 주말에 이 예. 제주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 남자 자유형 100m에서 48초 04를 기록을 하면서 박태환 선수가 기록했던 이 기록을 0.17초 앞당겼고요. 0.17초를 앞당겼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도쿄올림픽 A 기준 기록을 또 통과를 했죠. 네. 그리고 자유형 200m에서는 1분 44초 96을 기록을 하면서 이 작년에 이 황선우 선수가 이 종목에서 세계 주니어 이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네. 이 기록을 또 거의 6개월 만에 새롭게 또 경신을 했고 또 이 기록도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 네. 통과를 하면서 이 두 종목에서 황선우 선수 아주 대단한 이 기록을 이제 작성을 해냈습니다. 성인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면? 200m 기록은 이 박태환 선수 역시 우리나라 수영 기록은 다 박태환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 박태환 선수의 기록과 불과 0.16초 차이고 리오올림픽 때 좀 수영 선수들의 기록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만약에 황선우 선수가 리오올림픽 나갔으면 은메달 따는 겁니다. 네. 순양에 이어서 2위의 기록이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기록을 우리 올 시즌 세계 랭킹으로 통틀어 봤을 때도 7위이기 때문에 지금 48초 04에서 47초 때까지 진입을 한다면 올림픽에서 결선에 충분히 진출할 수도 있는 그런 기록이죠. 그러면 뭐 충분히 메달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성적인 건가요? 지금 현재 세계 랭킹으로 따지면은 세계 지금 탑5 뭐 탑 8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미국과 호주 대표 선발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 기록은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낸 기록들이 워낙에 특히나 이 국내에서 낸 기록이라는 점이 또 굉장히 눈길을 끌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박태환 선수가 세운 기록들은 모두 국제 대회에서 세웠던 이제 기록이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올림픽에서는 최고의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황선우 선수가 이 페이스를 유지만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박태환 선수가 잘했을 때는 덩달아 저까지 떴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갖고. 그렇군요. 네. 연관 검색어 예전에 제 그 싸이월드 네. 거기 그렇죠. 들어오시더니 네. 수영 선수 아니시네요 이러고 그냥 나가시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경쟁자는 누가 될까요? 뭐 마이클 펠프스나 뭐 순양 이제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그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일본의 이 마스모토 가스히로 선수가 마스모토? 남자 200m에서 일본 신기록을 또 세우면서 우승을 하게 됐고 예. 또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경기장이 익숙하다는 점, 이 점이 또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그리고 자유형 200m에서 황선우보다 빠른 선수가
전 세계 현재 올해 기록만 놓고 보면 3명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좋은 기록인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1위 선수가 경쟁자겠죠. 바로 이 덩컨 스콧 선수인데. 덩컨 스콧. 그렇죠. 이 영국 선수인데 예. 유력 후보라고 볼 수 있고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타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 선수 덩컨 선수의 기록은 뭐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1분 44초 47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 이 황선우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황선우 선수가 10대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더 있기 때문에 네. 꼭 이번 이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대회 뭐 파리 올림픽까지 네. 그때까지를 내다본다면 황선우 선수의 기록 아주 눈여겨볼 만한 기록이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황선우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이번 대표 선발전에서 또 어떤 선수들 눈길 끌었나요? 이 여자부에서는 오륜중학교의 이은지 선수가 중학생이에요? 예, 배영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 와. 이 중학생이 최초로 이 올림픽 기준 기록을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최초로 통과를 했고요. 그밖에 이제 남자 저병의 문승우, 남자 배영의 이주호 선수도 한국 신기록 플러스 올림픽 출전까지 확정을 하는 그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기준 기록이라는 게 뭐죠? 네, 국제 수영 연맹이 승인한 대회에 출전을 해야 하고요. 네. 네. 거기서 그러니까는 올림픽 자격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 퀄리파잉 타임의 그 각 종목마다의 그 설정한 그 기록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통과한 선수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다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나라별로 쿼터가 2명까지 있죠. 네네. 쿼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주어져서 출전이 되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A 기준 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만약에 적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처지는 올림픽 선발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B 기준 기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종목별 국내 1위 선수만 갖고 이 국제 수영 연맹에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네네. 그 선수 중에서 올림픽 출전 자격을 나중에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올림픽 기준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네네. 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선수였는데 네. 그 개염 맞아요. 무산바니 선수. 예,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선수는 출전을 못 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이제 국제 수영 연맹이나 뭐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좀 특별 선수 초청 올림픽 정신이죠, 자격으로 그게 바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전하는 개념이 있고 네. 4년 전 5년 전에도 리우 올림픽 때 그 난민 선수단의 이제 맞습니다. 선수가 이제 출전한 적이 있었죠. 그런 개념으로 각 단체나 올림픽 위원회에서 예. 이제 초청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림픽 정신은 살아있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그 수영에 걸린 메달 수 어떻게 됩니까? 리우 때보다 3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남자 800 자유형, 여자 1500 자유형에다가 혼성 400 혼계형까지 추가가 됐는데 우리나라 선수단은 경영에서 총 12명이 참가하고 다이빙에서도 7명이 참가하는데 이 규모가 역대 최다 규모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아, 이 육상이랑 수영 이런 데 걸린 메달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기초 종목이라고 예. 하죠, 많이들. 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좀 키워갖고 우리나라도 선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일본이 수영 강국 아닙니까? 네, 뭐 중국도 상당히 강하지만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세계 수영에서 상당히 또 이 끌어올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맞아요. 일본이거든요. 지난 리우 올림픽 때 금메달 2개 포함해서 메달 7개를 따냈고요. 네. 2년 전에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여기서도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를 따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자유형이라든가 뭐 배영 이런 종목에서 일본이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사실 또 일본에서 가장 주목하는 수영 선수 하면은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6관왕 달성했던 이케 리카코라는 이 여자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주목을 받는 게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2년 전에 백혈병을 좀 앓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예. 이제 완치가 되고 또 이제 선발전에 나와서 또 이 올림픽 그 출전권을 따냈거든요. 만약에 작년에 올림픽 열렸으면 못 나왔겠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걸 이겨내고 또 올림픽 그 출전권을 따내고 그러면서 이 바흐 위원장도 상당히 또 좋아했던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런 또 인간 승리 스토리를 이제 써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상당히 또 주목받았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소식과 올림픽 이야기까지 재밌게 나눴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면서 정 PD와 김 기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백신 맞았는데 몸조리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내일은요 특별한 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NBA 리거를 꿈꾸는 한국 농구의 미래 이현중 선수를 만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